왜 한국의 이지스함은 미국과 일본 이지스함에는 구현이 되어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BMD와 CEC를 구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뿐만 아니라 BMD와 CEC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 가지는 것인지 못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걸 구축하려면 우리 해군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MD와 CEC가 무엇일까요? BMD는 발라스틱 미사일 디펜스, 즉 탄도미사일 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그 다음 CEC는 코어퍼레이티브 엔게이지먼트 케이퍼빌러티로 우리말로 협동 교전 능력입니다. CEC는 레이더와 각종 센서 데이터를 각 함정과 항공기 그리고 지상 체계와 공유하여 하나의 통합 전투 능력을 만드는 체계입니다. 단순히 적 위치 좌표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탐지된 레이더 원시 데이터인 로우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그래야만 그 표적에 유도탄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마치 여러 개의 함정과 비행기의 센서가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다중 레이더처럼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능이 왜 필요했을까요? 첫째, 저고도로 접근하는 고속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구 공률 때문에 한 척의 함정 레이더로는 수평선 너머의 적어도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CEC를 활용하면 다른 함정이나 항공기가 먼저 잡은 데이터를 공유받아서, 즉 잡고 있지 않는 표적에 대해서도 교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미사일 방어, 즉 BMD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SM-3, SM-6 같은 요격 미사일은 수초 단위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CEC는 모든 플랫폼에 센서를 묶어 최적의 교전 플랫폼에서 요격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A 함정에서 적 미사일을 탐지했는데 사거리 밖에 위치하고 있다면 표적과 가까이에 있는 B 함정이 데이터를 받아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요격을 하게 됩니다. 셋째, 교전의 효율을 높이고 탄약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각 함정별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여 한 표적에 여러 함정에서 여러 발이 발사함으로써 유도탄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CEC에서는 이 표적은 A 함정에 맡기고 B 함정은 대기한다 식으로 역할을 최적화하여 유도탄 소모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항모전단이나 기동함대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다층 방어 체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적의 대량 포화 공격, 즉 탄도탄, 순항미사일 등이 동시 공격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미 해군 항모전단에서 항모, 이지스 구축함, 조기 경보기인 E-2D 호크아이가 CEC로 연결되어 수백 킬로미터 밖에 위협 표적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요격 작전을 수행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국과 함께 BMD 협력으로 CEC를 통해 탐지, 추적, 교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MD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MD, 즉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MD는 보통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흔히 MD 가입국이라고 부르는데 정식으로 가입서를 쓰는 조약은 아니고 미국이 구축한 미사일 방어망에 동참하거나 관련 장비와 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를 지칭합니다. 가입 참여하는 조건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또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체계라서 나토 동맹국, 아시아 동맹국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보 공유, 작전 연동, 무기체계 상호 운용성이 필수였습니다. 미국산 BMD 장비 도입, 이지스 BMD 함정,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팩3, MS-2 패트리엇 최신형 등을 도입해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공유 체계인 C2BMC, CEC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비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운용하는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관리했기 때문에 참여국은 미국과 안보적으로 깊이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외교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MD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참여국은 외교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MD 가입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MD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을 비롯하여 나토 회원국 중 폴란드, 루마니아,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참여했습니다. 나토는 집단방위 차원에서 나토 BMD라는 형태로 미국 MD와 통합 운용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지스 BMD 구축함을 보유하고 SM-3 블라크 2알파를 공동 개발했으며 팩3를 운용하면서 MD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MD는 참여하지 않고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하겠다고 했지만 팩3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 이지스함을 운용하면서 사실상 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지스 BMD 업그레이드를 추진했고 팩3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과 공동으로 에로우2와 3를 개발했으며 사실상 MD 네트워크에 연계하였고 팩3 그리고 다층 방어망을 운용했습니다. 기타 사우디아라비아, UAE, 대만 등 팩3를 보유하고 미국과 데이터를 일부 공유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지스 전투체계를 베이스라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 왔습니다. BMD 역시 베이스라인마다 성능이 달라지는데 크게 BMD 3점에서 4점 그리고 5점과 6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BMD 3점은 2004년 전후에 이지스함에 처음 탄도탄 요격 능력이 들어간 초기 버전입니다. SM-3 블럭 1알파 미사일을 사용해서 대기권 밖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탐지 추적 능력이 제한적이었고 교전 범위가 크지 않았습니다. BMD 4점은 SM-3 블럭 1 브라보 미사일을 지원하면서 요격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적외선 탐지 센서 성능이 추가되어 요격 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타고급 이지스함이 이 버전을 탑재하여 실제 요격 시험을 성공했습니다. BMD 5점은 여기서부터 CEC와 연계된 통합교전 능력이 본격적으로 구현됩니다. 단순히 자기 레이더로 본 표적만 아니라 미군 조기경보기나 다른 이지스함이 잡은 표적도 공유해서 요격할 수 있게 된 것이고 SM-3뿐 아니라 SM-6 미사일도 지원하게 되어 대기권 안팎에서 다양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BMD 6점은 최신 이저스 베이스라인 910과 연동된 버전입니다. SM-3 블럭 2 알파와 같은 최신 요격 미사일을 지원해서 대륙 간탄도 미사일 ICBM 초기 단계 요격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전투 체계와 네트워크 연계가 강화되어 거의 해상형 미사일 방어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참고로 SM-1 블럭 1알파는 기본형으로 미 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여 요격 고도는 약 160km였으며 단거리 중거리 탄도탄을 요격했습니다. 블럭 1알파 개량형은 신뢰성을 개선하고 센서를 향상시켜 발사 테스트 성공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블럭 1 브라보형은 현재 주력 미사일로 투색 적외선 탐색기를 탑재하여 종말 단계 추적 능력을 향상시켰고 더 강력한 추진기를 장착했습니다. SM-3 중에서 가장 실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형으로 발당 가격은 9.7에서 12.5밀리언 달러로 한화로 약 134억에서 174억 원이었습니다. SM-3 2알파는 일본 미쓰비시와 레이시온이 공동 개발하였고 직경 21인치로 확대해서 연료를 늘렸고 더 먼 사거리와 고도를 확보했습니다. 요격 고도는 1000km 이상 가능해서 위성 궤도 수준까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했으며 ICBM의 중간 단계에서 일부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 ICBM 요격 시험에 최초 성공하였고 현재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초기 계획 가격은 15밀리언 달러 전후로 추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블럭 2 알파 개발로 통합되어 별도 양산 단가가 거의 없습니다. 대략 15에서 20밀리언 달러로 200억 원 안팎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블럭 2 브라보는 원래는 2 알파보다 더 빨라서 ICBM 요격 전용으로 추진력을 강화하고 속도를 높여서 초당 5에서 6km까지 목표로 했습니다. 지상 배치형인 이지스 어쇼어에서 ICBM 요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난제와 예산 문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로 2013년에 개발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이걸 먼저 했을까요? 2000년대 초반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스쳐 지나가면서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고 서둘러 BMD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북아 방패 역할을 일본에게 맡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아타고급 마야급 이지스함은 이미 BMD와 CAC까지 다 도입해서 미군과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면 한국은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처음 취역했을 때 우리의 주 임무는 북한 잠수함, 전투기, 전함에 대응하는 전술 해군 역할이었습니다. 탄도탄 요격은 당장 급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BMD 기술을 바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BMD 제공을 반대했던 논리에 우리 해군이 그것을 동조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탄도탄이 순항미사일과 다른 점을 아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순항미사일은 원하는 표적까지 직접 비행해서 공격하는 대신에 공격거리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탄도탄은 수천 킬로까지 비행하는 원거리 미사일로 발사 후 대기권을 이탈하여 대외 기권에서 비행 후에 입력한 거리에 도달하면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여 원하는 위치에 탄두가 떨어지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나로호와 같은 위성 발사체의 위성을 대신하여 대형 탄두를 실어보내는 것이 됩니다. 이런 탄도탄의 특성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탄도탄을 발사하려면 대한민국은 종심이 짧아서 탄도탄 발사 각도를 80도 이상으로 최대한 세워서 발사를 해야 하고 작전 중심인 서울 인근에 발사하는 데는 순항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표적을 더 정확히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탄도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함에 탑재되어 있는 대탄도탄 미사일의 짧은 요격거리를 고려할 때 북한 탄도탄을 요격을 위해서는 이지스함이 육지에 최대한 인접해야 하기 때문에 정육상 무기로부터 위협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른 탄도탄의 경우는 바로 접근하고 있는 경우에 요격할 확률이 높은데 횡으로 지나가는 표적에는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탄도탄의 속도가 너무 빨라 요격할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등 작전의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적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반면 일본이나 미국은 탄도탄 미사일이 본토 진입 전에 해상을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탄도탄이 지나가는 해상에 이지스함이 대기하고 있다가 접촉하여 요격을 함으로써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엄청난 비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이 이지스 전투체계와 CAC 두 척의 확보 비용이 15억 달러였는데 이는 약 2조 원 정도로 척당 1조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플랫폼이면서도 정작 BMD와 CAC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앞으로 BMD와 CAC를 완전히 갖추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로 현재 전투체계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즉, 이지스함의 전투체계를 BMD용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둘째, SM-3나 SM-6와 같은 요격 미사일의 확보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주로 SM-2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도탄 요격은 SM-3나 SM-6와 같은 고가의 첨단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한 발당 예상 가격은 SM-3가 약 134억에서 387억 원, SM-6는 약 56억에서 133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셋째, CAC용 데이터 링크와 센서 통합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지스함과 P3 차리 해상 초계기 그리고 공군의 조기 경보기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비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넷째로 위성 레이더 인프라 구현입니다. 우리 해군 단독으로는 지평선 넘어 탄도미사일을 잡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군사위성 육상 조기경보 레이더와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위에 네 가지가 완성되어야 진짜 이지스 BMD-CEC 함대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도 지금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종대왕급의 개량형인 KDX-3 배치 2에선 BMD와 CEC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해군도 일본처럼 미군과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지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 위협과 미국 전략 덕분에 BMD, CEC를 먼저 가졌습니다. 한국은 뒤늦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일본, 미국 이지스함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면 동북아 해군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뿐 아니라 더 앞설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